예상보다 더 빠르게 막을 내린 프리미어 12. 일본과 대만에 패하며 3승 2패로 광속 예선 탈락하게 됐는데요. 잘 이루어지지 못한 세대 교체, 잘못된 선발 투수 기용 등 실패 원인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최근 10년간 국제대회에서의 성적입니다. 언젠가부터 기대되지 않는 한국 야구의 국제 경쟁력.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9번째로 들어갈 라커룸 한국 프로야구팀입니다. 프리미어 12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베스트 멤버들은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 대회에 진지한 자세로 출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 대만, 대나라 정도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쉽게 패한 일본전의 경기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본의 최고 투수라고 할 수 있는 나카시로토를 상대로 홈런도 나왔고, 선취점 이후에 역전을 허용했지만 다시 한번 경기를 뒤집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에게 이번에 9연패를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준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9번을 하게 되면 3번은 이겨야 되는 게 정상적인 야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연패는 한국 야구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최악의 경기는 대만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전에서 초반에 무려 6실점을 하면서 이미 초반부터 경기가 결정이 됐다라고 할 정도였고, 선발 투수의 투입이 대만 선수들을 철저히 분석한 이후에 나온 것이냐, 아니면 대만은 사이드암에 약하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분석을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코칭 스텝의 선수 기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만전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측면이 보여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쉽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만과 요즘 성적을 놓고 보면은요, 두 나라의 연봉 수준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고 있고, 환경에 있어서도 대만보다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WBC에 비해서 열심히 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 대회인 프리미어 12 대회에서도 슈퍼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는 점에선 한국 야구의 위기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WBC銅메달,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조금 야구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던 때가 있는데, 한국 야구의 황금 세대들이 뛰던 시절입니다. 당시에 활약했던 류현진, 김광현 이런 선수들 지금도 야구하고 있잖아요. 이승엽이라고 하는 걸출한 스타가 중심 타선에서 언제나 제 몫을 해줬던 그런 시기가 바로 2006년부터 9년이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공교롭게도 이승엽 선수가 대표팀에 빠진 2013년도부터 대표팀의 하락세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유사점은 대한민국이 19단 체제가 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대한민국 야구의 부진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야구가 산업화, 그러니까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중하게 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10개 구단으로 늘어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예전 같으면 프로 선수가 되지 못했을 선수들이 프로 선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그 수준이 질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발생을 했고요. 여기에 선수 수급이 어렵다 보니 FA 선수들을 고액으로 영입을 하는 것이 가장 발빠른 팀의 전력 보강책이었어요. 그래서 FA 선수들의 몸값도 올라가고 대한민국 선수들의 환경이 너무나 좋아지고 또 야구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면서 야구 선수들에 대한 절대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매니아 팬들도 굉장히 늘어났었고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역설적으로 국제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의 여자 배구 같은 경우도 인기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지금은 아시아권에서도 변방으로 밀려난 그런 상황인데, 여자 배구와 한국 프로야구가 비슷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 경기 성적을 가지고 그 나라의 야구 수준을 논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적이 되고 10년 넘게 나쁜 성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바로 실력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계속해서 국제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때문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아시안게임에 전력을 다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사회인 야구 대표팀이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고요. 우리나라가 병역 면제라고 하는 강력한 당근책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상대적으로 제대로 된 대표팀을 꾸리지 않은 아시안 게임의 성적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하고 있어라고 착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시안 게임에서의 야구는 공평한 대결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10년 전과 비슷한 코칭 시스템이라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데 노력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코칭 시스템이 많이 작용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름값 위주의 코치진 선정이 이루어지고 대부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코치진이 반드시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유능한 코치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좀 더 과학적인 코칭 방법이 우리가 시대에 좀 뒤떨어지게 되면서 국제 경쟁이 더 약화될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선수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이유를 찾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배금주의 문화가 야구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에 지금 만연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많은 돈을 받고 있는 선수들이 성취 동기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저는 갖게 되는 대목이에요. 제가 2023년도 WBC에서 참패를 한 이후에 아시아 쿼터제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산업적으로는 아시아 쿼터제를 들여오는 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리그의 경쟁력을 위해서 아시아 쿼터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연봉을 받는 일본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KBO와 NPB의 계약 여부에 따라서 일본의 선수 1.5군 선수를 임대해 오거나 한다면 굉장히 뛰어난 경쟁력을 보일 선수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선수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야구 경쟁력을 찾는 데는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KBO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에는 역대 최고 관중을 기록했을 정도로 야구와 국제 경쟁력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어요. 경쟁력을 계속해서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관중들이 야구계를 떠날 확률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구에서 국제 경쟁력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어쩌면 26년도 WBC와 28년도 올림픽에서도 국제대회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야구는 정말 하락세로 갈 우려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26년과 2028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